예, 오늘의 강연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반도체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고 시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드웨어가 정보통신 기술을 리딩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하드웨어를 리딩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즉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국가 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특히 이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 즉 빅데이터 기반으로 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보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고 여러분 역사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 무기로 가지고 서로 나라와 나라에 공격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 세계대전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생긴다고 하면 바로 정보 보안의 전쟁입니다. 즉 이 정보를 많이 가진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의 세계 대전도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이 정보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특히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다. 즉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의 나라인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써 시작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일자리가 되겠는데 기존의 일자리하고는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프레편 경제라고 해서 지식산업의 일자리, 즉 소프트웨어, 여러분이 지식이 필요한 일자리가 되고 기존 산업의 굉장히 이 기술을 받아들여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효율성이 좋은 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중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은행 가보셨죠? 은행에 가면 입구에 창구에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10년 내에 그분들은 일자리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창구에 직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어 나갈 것이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많은 CCTV들이 있죠. 근데 그 CCTV를 지금은 단순하게 데이터를 보관을 한다면 이 IoT가 적용이 되면 이때는 그 데이터가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연결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세대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조그만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도 우리나라가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일본은 동경올림픽을 통해서 즉 2020년도에 상용화를 하겠다고 해서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유럽 또 동시에 2020년도에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8개의 성에서 5세대 이동통신을 2020년까지 상용화하겠다 해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5세대 이동통신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2020년도에 5세대 이동통신의 표준화를 결정을 합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의 통신기술이 얼마나 많이 선택이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기술이 선택하게 되면 5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한 스마트폰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선정된 표준기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표준기술을 안 가지고 있으면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 5세대 이동 통신 기술 개발에 전 세계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ITU에서
자기 나라의 표준 기술이 많이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하다. 왜 유리하느냐?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죠. 그죠? 우리나라는 중국에 뭐 40몇 개의 성이 있는데 그 성 하나 정도의 사이즈가 규모가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세대 이동 통신의 인프라 구축하는데 한 수조, 뭐 한 5조 이상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은 8군데를 해야 되니까 40조가 필요하겠죠. 미국은 실리콘밸리, 그리고 뉴욕, LA, 시카고 뭐 이렇게 해서 한 5군데에서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그만 투자를 해도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갖추고 나면 단말기가 필요한 거죠. 단말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LG처럼 세계에서 기술 리딩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대졸 사원들 대학교를 졸업한 소위 말하는 대졸 사원이라고 그러죠.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숫자를 뽑는 데가 반도체 회사입니다. 삼성, SK, LG전자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뽑죠. 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자,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뇌의 역할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나 뇌의 일부 부분의 기능을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술만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정보 통신 기술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하면 딥러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딥러닝을 주로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미지 인식과 음성 인식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벌써 나와 있죠.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소리를 입력시키면 제가 그 빅스비에 제 목소리를 이야기하면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하는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성 인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 얼굴을 보고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런 분야에 현재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빠른 속도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PU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GPU라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반도체. 그러면 GPU가 왜 속도가 빠르냐? CPU가 전 세계에서 계산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여러분 노트북에 사용하는 바로 CPU입니다. CPU 기능이 빠릅니다. 그런데 CPU는 계산하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큰 영역, 즉 굉장히 넓은 영역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CPU가 전체 면에서 보게 되면 속도가 더 이상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반도체 칩 기술이 뭐냐면 GPU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세그멘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 친구는 여기만 계산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여기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있게 되면 이 친구는 여기를 다 한 번 계산하면 이걸 다 사용해야 되고 또 다른 기능이 나오면 한 번 계산하면 이거 다 사용해야 되는데 GPU는 아예 그것을 세그멘트를 딱 나눠서 시간에 들어오면 니는 여기서 계산하면 여기서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이 반도체 GPU 기술은 이 GPU 기술이 없었으면 알파고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기술이 중요한 거죠. 이 GPU가 나오는 바람에 알파고가 바둑을 지면 빠른 속도로 계산해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GPU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GPU 기술은 우리 한국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삼성전자는 위탁 생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계산을 하는 행위 자체는 뭘 통해서 하냐면 반도체 칩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계산하려고 하면 반도체 칩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계산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죠, 데이터.
데이터.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서 이 빅데이터의 중요도는 뭐 가면 갈수록 더 커지죠. 왜? 모든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인공지능보다 더 크죠.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100조 중에 하드웨어가 70~80%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주로하는 주종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 사업입니다. CCTV도 바로 IoT 센서 중에 하나죠. 하나인데 전 세계에서 CC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센서들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어느 나라?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조그만 나라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경기도보다 조금 작나? 그럴 거예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 가장 많은 IoT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이런 게 굉장히 낮죠. 그리고 굉장히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IoT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사업이 바이오 헬스 IoT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자동차 IoT. 우리나라도 이 IoT 반도체를 잘하기 때문에 IoT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규제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oT 산업이 발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니까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리딩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래가 굉장히 밝죠. 그죠?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사용자들은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가격을 올려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죠? 스마트폰 뭐 한 80에서 100만 원 하죠? 여러분들이 3년 전에 스마트폰을 샀을 때 가격은 어땠어요? 거의 똑같았죠. 그런데 3년 전하고 3년 후하고 그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은 10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아. IoT라는 사업이 되면서 많은 데이터를 더 얻게 되고 5세대 이동 통신에 의해서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전송되면 그만큼 데이터를 더 많이 보관하게 되는 거죠. 100배를 더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100배 정도 더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칩의 가격은 지금 가격이나 100배나 가격을 똑같이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카스터마는 핸드폰을 IoT 시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해서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200만 원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 주고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들은 100배의 데이터를 더 저장할 수 있는 똑같은 가격의 메모리 칩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이냐 하면은 메모리 용량은 100배로 증가시키지만 가격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를 M&A를 하고 해서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 가끔 우리 반도체 미래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보면 앞에 설명드린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가 전부 다 합쳐진 사업이 바로 산업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차죠. 뭐 인공지능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패턴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음성 인식 이런 단순한 기능 플러스 또 IoT 센서, 빅데이터에서 이게 전부 다 합쳐진 이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자동차 가격, 액세서리 다 빼고 옵션 다 빼고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5천만 원의 현대자동차 안에
반도체 칩 가격이 얼마일까요? 몇 프로? 40% 정도 차요. 40%. 여러분 자동차 뜯어보면 핸드폰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의 하드웨어, 뭐 샤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바퀴 이런 거 다 떼잖아요. 그럼 전부 반도체칩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창문 손으로 쫙 누르죠? 그럼 쭉 내려가 올라가죠? 그 뭐가 있어요? 그 스위치 반도체 소자가 있는 거예요. 네? 전부 반도체칩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셀레이터를 밟아요. 그럼 석유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판단해? 반도체칩이. 그 안에 반도체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이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과연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사용하는 자동차가 보유하는 기술을 전기 자동차에서는 사용을 할까요? 굉장히 딜레마죠.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잘해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로 가면 현대자동차에 원래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자동차 만드는 부품들이 막 바뀝니다. 전기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 자료로 플라스틱을 사용한 재료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강철을 써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강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 지금까지 강철을 공급하는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철강을 공급하는 회사는 비즈니스가 줄어들겠죠. 그죠? 이렇게 생태계가 막 바뀌어 버립니다. 자, 기존의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회사, 전기자동차 기반의 자율주행차 수리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럼 이것도 사업이 또 생태계 바뀌어버리고, 보험회사도 달라지고, 운전기사? 자율주행차 하면 운전기사 필요 없잖아. 그죠? 이렇게 생태계가 굉장히 바뀌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는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의 경험을 가진 현대자동차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전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반도체 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인공지능. 그래서 이게 연결되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가 요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장 부품 회사인 미국의 하만인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가 자동차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커다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바로 로봇과 드론 사업입니다. 로봇과 드론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 기술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고, 인공지능과 IoT 센서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기술이 현재 산업 로봇과 생활 로봇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발전되고 있고요. 특히 고령화 사회가 우리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에서 노인들을 케어하는 로봇 정부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로봇 산업에서는 발전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이스트 등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좀 경쟁력이 있으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사업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드론 기술이 발전하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왜? 군사지역 규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쏘면 이 항공 규제에 묶여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넓은 영역을 드론을 테스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낙후되어 있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드론 사업 자체도, 드론이라는 자체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의 반도체 기반으로 하는 그 7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쭉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나라별로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면 리딩을 소프트웨어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아는 구글,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회사죠. 이런 회사가 전 세계를 그냥 거의 뭐 석권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간 주도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일본은 민간 정부가 공동을 하는데 특히 로봇에 대해서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강국입니다. 그래서 로봇 굉장히 잘하고 있고 다른 이제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은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부에서 좀 관여를 많이 하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뒤에서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런 회사도 중국 정부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됐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 이런 텐센트 같은 회사가 빅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중국의 빅데이터는 중국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왜? 데이터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년이 되다 보니까 중국 자체의 내수 시장이 중국 자체 시장이 굉장히 크죠. 큰데다가 중국 정부에서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는 전 세계의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자꾸만 흡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정부 주도다. 독일, 유럽을 보게 되면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이 미국을 했던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구글이나 애플의 데이터, 구글이나 우버의 데이터가 유럽에서 너무 싼 가격으로 쓴다 해서 정부에서 데이터 사용료를 내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민간이 훨씬 강합니다. 강하고 정부에서도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5세대 이동 통신 인프라 구축부터 많은 지원을 하죠. 그러나 민간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 정부의 도움이 없으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글로벌 경쟁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인재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히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글로벌 리딩하는 기술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같이 뛰어난 인재들이 이런 분야에 많이 참여를 해줘야지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처럼 세계를 리딩하는 회사들이 계속 그 위치를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꼭 이런 분야에 전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걸 건질 수 있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해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그 반도체 상산업이 이제 우리나라가 우위라고 하니까 꿈에 대해서 다시 확립하는 기회가 돼서 기뻤어요.